당시 국토부 차관이 삼부토관과 단독 면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출발하기 직전 성사된 만남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면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재건 사업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재건 포럼이 열립니다. 여기에 국토부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민간 기업은 28개 업체가 참가했는데요. 여기서도 삼부토건의 유별난 행보는 이어졌습니다. 당시 삼부토건 체급으로는 재건 사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재건 포럼에 막 삼부토건도 가고, 근데 웰바이오텍 이 대표가 왜 가냐고요, 거기에. 왜 껴줬냐고요. 그런 모임에. 삼부토건 경영진과 동행한 웰바이오텍, 삼부토건의 특수관계 기업입니다. 웰바이오텍도 재건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주가 흐름도 유사했습니다.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가 올랐다가 그 다음 날은 빠져요. 근데 이거는 계속 오르거든요. 여기서 의문점을 갖는 건 뭐냐면 다음 뉴스가 나올 걸 또 알아요. 뭐 이런 뉴스들을 전부 다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의 도시나 기업들과 잇따라 MOU를 맺으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삼부토건은 4건, 웰바이오텍은 3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참여한 모든 기업이 맺은 전체 MOU 건수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MOU를 맺을 때 그 상황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회사들 중에서 일종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이 있을 것.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대형 회사하면 좋을 거고요. 세 번째는 자금력이 풍부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선호할 측면이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삼부토건이 3가지에 다 해당이 안 됐다. 그러면 다른 이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MOU 체결에 적극적이었던 삼부토건이 그 사실을 협회에 알리지 않은 채 국내 언론에 먼저 공개한 겁니다. 공개 시점도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 입장에서는 사실 내용을 몰랐죠. 그 체결한 사실을. 네. 나중에 이제 그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는데 또 한 번에 또 4건 체결됐다고 난 게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아마 난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 계약 체결이 사실이 맞느냐, MOU 체결이 참부에 그때 이제 체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현지에서 그 당시에. MOU 체결 소식은 5월 말부터 6월 사이에 이어졌고 주가 상승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가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만한 대목입니다. 엄청난 호재인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민간 기업이 어떤 시행 사업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큰 호재인데 그러면 이 정보를 굉장히 활용하고 싶었을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계속 맺는다는 건 그만큼 일반 주주들한테는 그런 또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2023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기간에 삼부토건의 주가는 최고가를 찍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재건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한민국은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청주 오송에서는 하천 2기 터지면서 지하차도가 완전히 빗물에 잠겼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시내버스를 비롯해 차량 19대가 지금도 물속에 고립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주 오송에선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 1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전국 곳곳에선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사망자만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귀국 일정을 연기하고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된 순방 일정. 러시아 폭격으로 파괴된 피해 지역을 돌아보며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서울로 돌아가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생즉사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 삼부토건의 주가는 최고점을 찍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려면 예상치 못한 뉴스여야 돼요. 알고 있는 뉴스는 강도가 그러면 더 세야 됩니다. 윤석열이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더 충격파였어요. 주식 효과는 더 컸다면서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너무 셌으니까 사실 따라가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단 2달 사이의 일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보조를 맞춘 삼부토건의 주가는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주요 변곡점마다 국가급 이벤트가 벌어졌다라는 게 혹시 주가 조작의 소재로 쓰인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고요. 다른 주가 조작 사건에서 만들어낸 땔감, 테마와는 전혀 다른 테마죠. 삼부라는 회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테마입니다. 그런데 삼부토건의 상승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주가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시가총액 약 8,9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주가 조작이 있었다면 누군가는 그만큼의 부당 이익을 챙긴 셈입니다. 한 달만 있으면 또다시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를 거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이제 유토피아는 이제 도래하지 않았고 결국 그 꿈은 이제 디스토피아로 끝나면서 이제 2024년에 이제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이렇게 되지요. 시공능력 평가 70위권 삼부토건의 갑작스런 주식거래 정지 소식에 투자자 게시판에는 망연자실해하는 투자자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종목은 현재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올해 3월엔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건 사업 테마주 열풍이 지나고 직원들의 급여까지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퇴직을 결심하는 직원들도 늘었다고 합니다.